택시 트렁크에 실린 대형 여행 가방 틈새로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잠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참혹하게 구겨진 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이곳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최고급 5성급 리조트입니다. 피해자는 미국 시카고에서 온 명망 높은 재력가 셰일라 본 위시맥. 경찰은 리조트 주변을 즉시 수색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인근의 저렴한 호텔에 숨어있던 10대 남녀 커플을 전격 체포합니다. 이 어린 남녀와 미국에서 온 재력가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미국 시카고의 한 호화로운 저택에서 시작됩니다. 셰일라는 언론인 출신 연구원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남편은 이름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음악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흑백 혼혈로 태어난 사랑스러운 딸 헤더가 있었죠.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 막대한 부. 이들의 인생은 금빛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겉모습 뒤에는 오랫동안 골가 터지기 직전인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가문에 막대한 유산이 남겨졌고 그 순간부터 모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파탄으로 치달았거든요. 학창시절의 헤더는 겉으로는 밝고 세련된 소녀였지만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찰 기록을 보면 이 모녀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 신고 횟수만 무려 80회가 넘을 정도였어요.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의 물건들이 깨져 있고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기괴한 풍경이 반복되었죠. 어머니 셰일라는 딸을 통제하려 했고 헤더는 그런 어머니를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갈등의 골 사이에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헤더의 남자친구 토미 셰퍼였어요. 어머니는 토미를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딸을 망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헤더에게 토미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약 150만 달러, 하나로 20억 원이 넘는 신탁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완벽한 파트너라고 여겼던 거예요. 2014년 8월, 어머니 셰일라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해보겠다며 특별한 여행을 제안합니다. 목적지는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두 사람은 하루 숙박비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5성급 리조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따사로운 햇살, 겉으로 보기에는 화해를 위한 평화로운 모녀 여행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헤더는 이미 어머니 몰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눈을 피해 남자친구 토미에게 비행기표를 끊어주었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발리로 날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리조트 방에서 쉬고 있는 동안 남자친구가 몰래 같은 호텔에 체크인하도록 판을 짠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럭셔리한 리조트 방 안에서 비극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방심한 사이 두 사람은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남자친구 토미 셰퍼가 방 안에 있던 중량감 있는 금속 재질의 과일 그릇을 들고 어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무자비하게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셰일라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비명을 지르자 딸인 헤더 맥은 어머니의 입과 몸을 눌러 막아서며 저항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피로 물든 리조트 방 안에서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이 연인은 당황하기는커녕 기괴할 정도로 냉정하게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머니의 시신을 대형 여행 가방 안에 강제로 구겨 넣는 것이었어요. 시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헤더 맥은 직접 가방 위에 올라타 체중으로 눌러닫는 등 차마 인간이라고 믿기 힘든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방을 트렁크에 실어 다른 곳으로 유기하려 했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시신이 든 중량감 있는 가방을 끌고 나와 택시를 불렀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방이 너무 무겁고 기괴하게 튀어나와 있어 택시 트렁크에 제대로 실리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가방 틈새로 수상한 핏자국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택시기사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질문을 던지자 두 사람은 당황해서 잠시 방에 가서 지갑을 가져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긴 채 시신이 든 가방을 택시 트렁크에 그대로 버려두고 리조트 뒷문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택시기사와 호텔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가방이 열리는 순간 발리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을 샅샅이 뒤졌고 결국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만에 근처 다른 저가 호텔에 숨어있던 헤더 맥과 토미 셰퍼를 체포했어요. 전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발리 여행 가방 살인 사건이라 부르며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 상속녀가 발리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체포된 후 언론에 포착된 헤더 맥의 모습은 더더욱 기이했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도 그녀는 미소를 짓거나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체포 직후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어요. 당시 18세였던 헤더 맥이 이미 남자친구 토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법정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재판부는 직접 둔기를 들고 타격한 남자친구 토미 셰퍼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이를 돕고 모의한 헤더 맥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참작된 결과였죠. 그리고 2015년 3월 헤더 맥은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케로보칸 감옥 안에서 딸 스텔라를 출산합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수감자는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감옥 안에서 직접 키울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입을 막고 시신이 든 가방을 체중으로 눌러 닫았던 범인이 정작 자신은 감옥 창살 안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엄마다운 삶을 누리는 기이하고도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딸이 2살이 되자 아이는 외부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지만 헤더는 모범수로 복역하며 정기적으로 딸을 면회했습니다. 형량 감형까지 받으며 감옥 안에서 나름대로 안락한 세월을 보낸 그녀. 결국 그녀는 10년의 형기 중 단 7년만을 채우고 2021년 10월 만기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7년의 복역. 이제 그녀는 20대 중반이 되었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비극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탄 비행기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착륙한 그 순간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고향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양손에 차가운 쇠사슬을 채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미국 FBI 요원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죗값을 치르고 석방되었는데 왜 또 잡히는 거지? 하지만 미국 법은 달랐습니다. 미국 검찰은 그녀가 인도네시아로 떠나기 전부터 미국 땅에서 해외 살인을 모의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를 해외에서 살해한 범죄라는 점을 들어 그녀를 별개의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겁니다. 아이는 즉시 친척들에게 인계되어 떼어놓아졌고 헤더 맥은 석방되자마자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그녀의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법정에선 헤더 맥은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내 행동을 평생 후회한다고 읍소했죠. 하지만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유산을 노리고 친어머니를 참혹하게 계획 살해한 죄는 결코 유효기간이 없으며 타국에서의 짧은 형기만으로 씻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거든요. 결국 2024년 1월 미국 연방법원은 헤더 맥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7년을 감안하더라도 그녀는 40이 훨씬 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차가운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된 겁니다. 돈과 자유를 얻기 위해 친어머니를 가방 속에 매장했던 철없는 소녀. 그녀는 결국 자신이 짠 탐욕의 굴레 속에서 자신의 청춘과 인생,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성장 과정을 모두 빼앗긴 채 평생을 죄책감과 감옥에 갇히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